저번 단원에서는 평행사변형을 배웠고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평행사변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각형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 다음 단계의 사각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처음 시작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각형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를 거쳐서 정사각형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 각각의 사각형의 정의가 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정의부터 한번 쭉 적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사다리꼴은 어떤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직사각형 갑시다. 직사각형 어떤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우리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각형의 네 내각의 합은 항상 360도이기 때문에 네 각이 모두 같기 위해서는 한 각이 항상 90도여야겠죠. 그래서 네 각이 모두 90도로 같은 사각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마름모는 어떤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을 마름모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사각형의 끝판왕 정사각형은 이 모든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우리 특별하게 이제 1학년 2학기 때 정다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정다각형의 정의가 뭐였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정다각형이라고 했고요. 정사각형은 그 정다각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냐? 네 각이 모두 같으면서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그런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다리꼴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빠진 등변 사다리꼴까지 있는데요. 등변 사다리꼴까지 정의를 적어보고 한번 갈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을 하는데 등변 사다리꼴은 일단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밑각의 크기까지 같아지는 그런 사각형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뭐냐?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이것은 사다리꼴의 정의. 그 다음에 밑각의 크기가 정확하게는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즉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전체적인 정의를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러면 각각의 사각형에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되어 그 다음 사각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각형에서는 당연히 1번 조건은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의 조건이 들어가면 사다리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한 쌍의 대변이 그 사다리꼴에서 이미 평행한 그 한 쌍의 대변 말고 이제 다른 한 쌍의 대변까지 평행해주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서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3번, 4번의 조건, 어떤 조건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야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되는지 이제 이 조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일단은 3번 조건부터 한번 가볼게요. 3번은 뭐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들인데 일단은 직사각형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었냐?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죠. 자, 그러면 네 각이 모두 같다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360도의 내각이 모두 같으려면 90도일 수밖에 없다. 내각이 모두. 그러면 어때요? 바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지금 모두 같고 있죠. 바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가 무슨 사각형이라고 부르죠?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렀죠. 자, 한마디로 직사각형은요, 평행사변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뭐가 있었죠? 바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들이 있었고, 이 성질들이 모두 다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들은 뭐가 있냐? 일단은 내각이 모두 같다, 즉 90도여야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바라보면 밑변의 길이가 지금 공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각들은 다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두 개를 볼 텐데 이 빨간 삼각형과 이 검정 삼각형을 한번 지켜볼게요. 자, 두 삼각형은 어떻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사이각이 90도면서 아래 밑변이 공통이 되기 때문에 SAS 합동이 됩니다. 자, 합동이 되면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요.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대응변의 길이로서 같아져서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 즉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이 뭐가 되냐? 내각이 모두 90도로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름모 한번 가볼게요. 자, 마름모는 일단 정의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럼 정의에 의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어때요?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지금 같은 거 보이시죠? 자,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는 어떤 사각형이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마름모는 일단 평행사변형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말고 또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주면요. 두 번째 성질로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원래 평행사변형에서는 그냥 이등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등분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수직 이등분한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마름모의 정의에 의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자, 그럼 어디 삼각형 두 개를 볼 거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왼쪽 삼각형과 파란색 오른쪽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도 같으면서 중간에 있는 이 길이가 공통으로 같겠죠. 따라서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요, SSS 합동이 됩니다. 자,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각으로서 가운데 있는 여기 이 사이각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두 개를 더해서 180도 평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마지막 정사각형 갈게요. 자, 정사각형은 정의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서 네 변의 길이까지 모두 같아야 되겠죠. 자, 앞에서 봤다시피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은 직사각형의 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은 마름모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끝판왕으로 우리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부터 정사각형까지 오는 이 과정들을 쭉 한번 다시 조건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1번부터 조건 다시 한번 갑니다.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성질이 없는 특징이 없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쌍의 대변까지 평행해지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3번부터 갈게요. 자, 직사각형은 원래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죠? 일단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모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 이외에 이제 직사각형이 갖는 성질 두 가지는 어떤 게 됐었냐? 자, 내각이 모두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됐고요. 자, 마름모는 어떤 두 가지 성질이 있었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3번과 4번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봅시다. 자, 일단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 내각이 모두 같다 이런 조건으로 가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지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요. 사실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한 각의 크기가 90도라는 성질만 추가가 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평행사변형에서 여기 한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의 크기가 같을 테니 여기 있는 이 각도 바라보는 각이 90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각을 더해서 항상 180도가 되어야 하니까 이 각도 90도가 되면서 바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다시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한 각의 크기만 90도 이것을 만족시키면 네 각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모두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 성질을 만족시키면 직사각형이 된다는 사실. 자, 아까 전에 보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이 길이와 지금 이 길이가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직사각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파란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삼각형을 지켜보면요.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어떤 합동이 되냐? SSS 합동이 됩니다. 자,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지고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죠. 평행사변형은 항상 이렇게 두 각의 크기를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각각이 90도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된다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까지 지금 증명으로 알아봤고요. 이제는 마름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평행사변형은 바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이가 같다가 원래는 이제 성질이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우리가 마름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왜 그렇죠? 우리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만 알게 되면요.
자,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변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같아지죠.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같다까지 가지 않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아도 우리가 내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가볼게요. 자, 일단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두 번째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조건만 추가가 되면 마름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고요. 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파란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지켜보면요. 일단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너랑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사이각이 90도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중간 길이는 공통이 되죠. 그럼 파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 되겠다? SAS 합동이 됩니다. 자,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대응변의 길이는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이 초록색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네 변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같아진다. 왜 그렇다 그랬죠? 자,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다 같아지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같아져서요. 마름모가 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면 대각선의 길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사실만 추가가 되면 마름모가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갖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런 성질이, 그다음에 마름모가 되려면 이런 빨간색 두 개의 성질이 있으면 각각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정사각형은 우리가 직사각형과 마름모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은요. 여기에 마름모의 성질만 더해주면 정사각형이 될 거고 마름모는요. 여기에서 직사각형의 성질만 더해주면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는 이런 조건들, 한각의 크기가 90도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만 여기에서 추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사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는 이런 조건들, 4번의 조건들을 만족을 시켜주면 직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까지 더해지면서 정사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그 조건들은 따로 외워줄 필요가 없이요. 이 평사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마름모가 갖추게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는 이 조건들을 직사각형이 갖추게 되면 마름모의 조건까지 합쳐지면서 끝판왕은 정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조건을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요. 한꺼번에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